자, 이번 시간에는 DIB로 그룹화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간단하게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네이버닷컴에 와 있습니다. 네이버닷컴에서도 지금 그룹화가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줄여보면요. 네이버의 상단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이죠. 그리고 하단에 푸터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들이 큰 태그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저 요소의 너비를 주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또는 위아래 가운데로 배치를 우리가 나중에 CSS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DIB만 이용해서 이거와 유사한 섹셔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만들어 볼 건 이런 구조의 섹셔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상단에 이걸 감싸는 전체를 감싸는 요소가 있어서 브라우저에서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안에서 헤더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푸터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먼저 나뉘고 있죠. 자, 저 부분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04번 섹셔닝 html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본 것과 같이 일단은 기본 문서는 앞서 작성했던 걸 그대로 복붙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내용은 비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DIB의 그룹화라고 할게요. 자,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DIB 태그를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라이브 서버로 04번 섹셔닝 HTML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앞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위에 DIB, 가운데 DIB 이렇게 DIB를 만들어 준 거고요. 본문 같은 경우에 또 서브 메뉴와 메인 컨텐트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어요. 저것도 그럼 DIB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DIB 만들고 또 DIB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태그를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안에 간단하게 제목만 넣어서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상단에 제목 넣어보도록 할게요. 로고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그냥 메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DIB 그룹화해서 메뉴가 나왔고 그리고 앞서 가운데가 서브 메뉴와 컨텐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브 메뉴와 컨텐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넣을게요. 서브 메뉴와 메인 컨텐트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뉜다 라고 해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푸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구획을 하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DIB로 해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 CSS를 배우면 여기에서 요소들을 선택해서 자, 지금 전체를 감싸는 게 하나가 없군요. 지금 보시면 전체를 감싸는 게 없어서 너비를 지정할 수가 없겠어요. DIB 하나 만들고 이 안에 Alt에서 안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조를 볼게요. 전체를 감싸는 거 하나 있고 위에 헤더, 본문, 그 다음에 푸터 이런 식으로 해서 3등분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DIB로만 해서 HTML을 작성을 하면요. 나중에 CSS에서 DIB라고 하면 DIB가 지금 이 안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DIB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IB는 디비전 태그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단순히 구획을 나눌 때 쓰는 태그입니다. 의미가 저 div 태그 안에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냥 요소들을 묶어줄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자, 얘한테 이렇게 div가 여러 군데 있으면 얘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TML에서 id나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얘한테 네이밍을 해줘야 돼요.
네이밍을 해주는 건 id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id와 클래스의 비교는 이후에 CSS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d는 이 페이지 안에서 유일무이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id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감싸는 거에다가 id 래퍼 이렇게 래퍼라는 이름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던 건 id 헤더라고 해볼게요. id 헤더라고 하고 본문은 id 컨텐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하단 정보는 id 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이 요소를 불러서 우리가 스타일을 잡을 때 저 이름으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DIB로 작성되어 있는 건 웹표준은 준수했지만 검색에 용이한 구조는 아니에요. 얘가 검색에 용이한 구조가 되려면 HTML5에서 섹셔닝 태그,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의미에 맞게 태그를 사용하자라는 기조로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시멘틱 태그로 모두 변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지금 04번 DIB 섹셔닝을 그대로 save as 해서 05번 시멘틱에 태그 HTML이라고 해볼게요. save as 파일에 save as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05번의 semantic tag HTML이라고 했어요. 자, 앞서 작성했던 것들을 모두 의미에 맞게끔 태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름을 바꿀게요. semantic tag. 태그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제 전체를 감싸는 래퍼는 특별히 교체할 게 없어서 그냥 두고요. 여기 헤더 부분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iv id 헤더라고 할 필요 없이 헤더라는 태그가 아예 있습니다. 헤더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닫는 태그도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감싸는 거 메인 컨텐트는 메인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 여기 안에 내용들은 아까 왼쪽에 서브 메뉴가 있었는데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aside라는 태그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컨텐트는 뭐 섹션 태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섹션 태그는 내용의 단위절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섹션 태그 안에는 다양한 만약에 아티클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아티클들, 그래서 아티클 태그를 이용해서 아티클 안에도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이런 식으로 아티클의 타이틀이 있고 그 안에 뭐 내용이 있다. 아티클의 컨텐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푸터라는 태그가 아예 있습니다. 푸터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 부분도 푸터 이렇게 해서 푸터 태그로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컨텐츠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DIB로 해서 만든 사이트보다 이 사이트가 훨씬 더 검색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태그 자체에 이 페이지의 어디가 머리 부분이구나, 이 페이지의 어느 부분이 메인 컨텐트구나, 어느 부분이 사이트의 하단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푸터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사이트가 됩니다.